네, 안녕하세요. 진한코치입니다. 오늘은 한평 공간에서 몸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합장을 가거나 체육관에 운동을 하러 갔을 때 이 조그만한 공간에서 몸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몸 푸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법은 배드민턴 할 때 꼭 필요한 관절과 이런 약간 발목과 몸의 열을 올리기 위한 이런 동작들이기 때문에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런 밴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밴드로 몸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하실 때 많이 아프신 곳들이 이제 어깨, 팔꿈치, 무릎, 발목 이런 곳들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스윙을 아무래도 배드민턴 스윙이 이렇게 회전하는 스윙이기 때문에 어깨를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몸 푸는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밴드를 하나 구입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긴 밴드가 팔 거예요. 여기서 짧게 반을 접어주신 다음에 양 끝을 잡고 넘겼다가 왔다가, 이 밴드에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도 옆으로 쭉 당겨서 넘겨주시고 다시 쭉 넘어오시고 어깨를 조금 풀어주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2번 동작은 밴드를 옆으로 눕혀서 이렇게 손바닥을 하늘을 보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팔을 펴주는 거예요. 팔을 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바깥쪽으로 그대로 이렇게 다시 둘, 셋, 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네, 이런 식으로. 자, 이 운동을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대부분 앞쪽, 이 몸의 정면 쪽만 많이 풀려고 하시지 이 뒷면 쪽은 많이 풀려고 하지 않으세요. 등에 담도 많이 걸리고 어깨가 많이 결리는 이유가 이 뒤쪽, 어깨 뒤쪽 후면 삼각근이나 날개뼈 쪽에 있는 근육들, 승모근 쪽이 강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힘을 강하게 발휘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쪽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면 운동을 미리 해줌으로써 공 치기 전에 내가 여기를 사용할 거라고 근육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쪽, 어깨 후면 이 운동도 몸 풀 때 꼭 추가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동작은 우리가 엘보가 많이 오잖아요, 팔꿈치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풀어주고 이 부분들을 또 강화할 수 있는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밴드를 발로 밟아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손등을 위로 보게 하고 그 상태로 위로 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 팔꿈치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 옆구리에 딱 고정을 잘 시켜주신 다음에 손등이 죽지 않고 딱 올라가 있게 만들고 그대로 올려주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이런 느낌으로. 자, 이 동작과 비슷한 동작인데 내가 이제 손목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밴드를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게 잡아주신 다음에 똑같이 당겨주는 겁니다.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 팔의 바깥쪽 근육들이 강화가 되고 대부분 엘보가 이 바깥쪽에서 많이 통증이 유발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고, 저도 중학교 때 엘보가 왔지만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엘보를 극복하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팔꿈치 통증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운동하기 전이나 운동 후에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상체를 했으니까 하체를 풀어야겠죠. 우리가 대부분 그냥 이렇게 발목 몇 번 돌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하고 이제 게임을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몸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배드민턴은 다리를 옆으로도 많이 쓰고 대각선으로도 많이 쓰고 앞으로도 확실하게 여러 방면으로 발의 방향을 움직이는 운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 방향으로 미리 몸을 풀어놓는 게 좋습니다. 자, 1번 동작은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벌렸다 왔다 벌렸다 왔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자, 2번 동작. 여기서 오른발은 대각선 앞으로, 왼발은 대각선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자, 3번. 왼발은 대각선 앞으로, 오른발은 대각선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4번. 오른발 앞으로, 왼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반대로 왼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방향을 한 번에 해주는 겁니다. 자, 순서를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옆으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옆으로 한 번, 대각선으로 한 번, 옆으로 한 번, 대각선으로 한 번. 이거를 이제 빠르게 몸 풀 때 해주면 리듬감도 좋아지고 몸의 열도 올라오고 발목도 강화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꼭 저를 보고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속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시면 빠른 동작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중간에서 힘있게 차고 나가려면 이렇게 폭발적인 스타트가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 스타트를 하시더라도 조금 이런 식으로 약간 늘어지게 스타트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짧게 운동을 해주시면 스타트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발이 빨라지면 공을 치러 갈 때 여유 있게 공을 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리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내가 출발을 폭발적으로 해줌으로써 이동하면서 속도를 조절을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동작으로 저희가 앞에 이렇게 쏟아지는 자세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기본적인 자세는 뒤꿈치를 딛고 돌아오는, 요렇게 뒤꿈치를 딛고 돌아오는 동작이 좋은 동작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발목이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디뎠을 때 힘있게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 발목에 힘이 약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알려드린 동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발을 앞으로 내놓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런지하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면서 체중을 실는 동작이 아니고 무릎을 살짝 구부러 주신 상태에서 뒤꿈치만 떼주는 거예요. 여기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 한 발로 앞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반대발도 오른손잡이라고 해서 오른발만 연습을 해주시면 안 돼요. 항상 양쪽 발을 다 같이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디뎌놓은 상태에서 뒤꿈치 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배드민턴을 하시다 보면 전위에 들어가서 뒤로 빨리 못 차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동작을 많이 해주시면 발목 힘이 강화가 돼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고 들어가는 힘도 강해야 되지만 배드민턴은 들어갔다 나오는 힘도 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습을 꼭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밖에서 야외 공원에서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요. 요즘 날씨도 선선하니까 밖에 나와서 러닝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동작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시 체육관에서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